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튀는 은행과 관련해서 이준석 리스크 차원을 넘어서 정권교체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당의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이준석 대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선 전국의 움직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네. 정말 대표가 될 당시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면모 일신이랄까, 또 국민적 관심을 끌어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네. 이후 행동이 특히 대선 이런 전국으로 넘어오면서 후보들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만도 뭐 현재 상태로는 내년 대선을 하면 5% 차이로 패배를 한다든가, 네네. 또 윤석열 측과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런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자기가 당대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 국민의당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화 얘기를 하면서 경넷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나이 어리다고 보지 마라. 난 당대표다. 이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찌됐든 당대표라든지 이런 높은 자리에 되면 당대표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를 빨리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게 된다. 뭐 이런 소리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당대표가 뭘 하는 자리냐? 이해가 안 가는 게 당대표는 경선 후보들하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놀랬던 게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하고 연인 그 후보 측하고 이렇게 그 공방을 벌이다가 최재형 후보도 한 번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한테도 예. 뭐 방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또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SNS에 그렇게 또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선 후보들이 만약에 싸우면 자기가 이렇게 쫙 다독이면서 당대표로서 이렇게 포용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가 경선 후보들하고 1대1로 계속 싸우는 모양새를 갖추면 이건 경선 자체의 어떤 그런 흥행도 문제지만 후보들과의 어떤 마찰이 도리어 적전 분열 양상으로 돼서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게 돼요. 예. 저쪽만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가 도리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교체의 희망, 네. 이것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 아니냐. 4.27 재보선 때는 18% 차로 이긴 그 압도적 분위기가 지금은 완전히 지금 뒤집혀갖고 민주당한테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많이 돌아서 버렸어요. 이준석 대표의 맞습니다. 뭐 반페미니즘인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문제는 자신이 이제 당 대표가 됐고 경선 국면으로 가고 대선 국면으로 가면은 당 대표는 뒤로 빠져서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주인공인 것처럼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게 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선관리위원회, 경선준비위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있었죠. 나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TV토론이란 건 사실 선관위에서 하잖아요. 당 선관위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당 선관위가 이 권위를 갖고 이 룸미팅 하는 후보들이 막 자기네들 유리하게 막 하려고 할 때 토론을 몇 번 하자라고 그냥 딱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중심을 잡고 있는 당원 당규에 나오는 위원회잖아요. 근데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거를 또 독특하게 만들어서 이 TV 토론, 아니 우리가 TV 토론 할 테니까 무조건 나와.
저는 이런 것도 처음 봐요. 그게 원래 후보들한테 어느 정도는 TV 토론을 컷오프 전에 몇 번 하고 컷오프 후에 몇 번 하자. 어느 합의에 의해서 TV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경선준비위원회 당원 당규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툭 하고 통보해버리는. 그러면 후보가 어떻게 무조건 응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후보들은 뭐 기존의 정치를 계속 해오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유력 후보라는 사람들은 정치 이번에 초년생들이고 지금 캠프 꾸리고 준비하는 데만도 시간이 지금 아주 뭐 초놈을 아껴 써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후보들을 데려다가 무슨 토론회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더군다나 당 지도부고 경준위에 있는 서병수 의원까지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뭔가 이벤트 행사를 해갖고 자기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18일하고 25일에 후보 토론회를 한다는데 네. 지금 13명의 후보들이 거명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예비 후보 등록 온 사람도 뭐 지금 4명인가 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모아갖고 토론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31일 후보 등록을 받은다니까. 네네. 그때부터 이제 선관위가 23일 발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관위 주도로 해서 후보 토론회를 하든 무슨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은 뭐 이 흥행을 또 올리는 측면도 있고 이번에 참석하는 여러 그 후보들을 국민들한테 좀 소개도 하고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거야 뭐 좋은데 지금 그런 것들도 안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지금 18, 25일 날 경선 준비가 후보 토론회 할 테니까 나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누가 보더라도 당헌 당규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네. 또 후보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수용해야 하는데 완전히 싸움꾼이 돼갖고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휴가 가서도 SNS에다가 원희룡 지사는 당신이 뭐 감독도 하고 선수도 할 거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게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싸움꾼이에요. 그러니 저 기억하시죠? 왜 그 이준석 대표가 칭찬을 받았던 게 배틀이잖아요. 그 왜 대변인들 예, 막 토론 배틀로 배틀. 해서 토론 배틀을 복대다 뭐 그거 아닙니까? 해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자신이 여전히 배틀의 당사자예요. 누구도 나한테 이길 수 없어. 나는 이 토론 나라하고 논쟁은 내가 언제나 이길 거야. 누구도 우리 당내에 누가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힙합 뭐 래퍼들이 왜 디스한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그런 이 래퍼처럼 아니 싸움탁처럼 누구한테든 지지 않겠다라는 심리가 그대로 지금 정치라는 이름으로 당대표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 완전히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리 상태를 보면 나는 누구한테도 질 수 없어. 무조건 이겨야 해. 에이. 지고는 살 수 없다. 그러는데 정치를 그러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슴으로 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는 뭐 SNS 정치라든가 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후보가 됐지만 지금 지역에서는 3번이나 계속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겠어요? 주민들과 접촉이 없이 SNS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봉사정신 이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당 대표가 돼가지고도 대선 후보들을 다 자기 관할에 거느리는 무슨 제왕처럼 행사하려는 그런 인식이 지금 이 사건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점점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 이런 심리가 싸움탁으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상황인데 지역구에서 사실 이 유권자들과의 접촉면,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따뜻하게 악수 하나 채워는 서로 건네는 그리고 진심을 우러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유권자들의 말을 듣는 그런 경청하는 자세 사실 이것이 유권자들을 그 지역에 다 만날 수는 없어요. 단 한 몇 퍼센트만 만나도 5%만 만나도 이 5%가 나머지 95%한테 다 얘기를 해요. 이준석 만나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사실은 이 접촉하는,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의 이유인데, 지금 이 이준석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각 그 후보들 하나씩 만나가면서, 진짜 뭘 더 도와드릴까요? 당대표로서. 이런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후보들하고 SNS로 싸우는 역할,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1차 컷오프까지 이런 일정들을 다 마련을 경준위에서 한 것 같은데, 후보들 이야기는 그런 일정 만드는 건 좋은데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통보를 한다. 거기다가 서병수 경준위원장까지도 그냥 뭐 봉사활동이다 뭐다 이벤트 행사를 자꾸 만들어서 네,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준석 대표가 정권교체에 어떤 큰 기여보다는 걸림돌이 되지 않나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그동안 입당을 그렇게 촉구를 했고, 뭐 입당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버스 출발시키겠다, 또 그쪽에 참여한 사람들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입당한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왜 그렇게 언론에 많이 나와가지고 대표가 이 말 저 말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8일에도 중앙일보 그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윤 전 총장이 당 행사에 보이콧을 다른 후보한테 제안을 했다. 뭐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알려지기는 무슨 원희룡 후보한테 했다는데 원희룡 후보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뭐 대표가 만천하에 공개해갖고 우리 당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할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고 나서 한 게 그 후쿠시마 원전 발언 아니냐, 내 말 안 들어갖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 출연도 좀 자제를 해야지. 대권 후보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뭐 그 라디오 방송 출연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저 5% 발언에 기억이 납니다. 5% 발언 왜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5% 발언이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다 원문을 읽지 않고,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절박해야 된다, 이런 당대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언더독이죠. 네.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권자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성원해 주세요. 우리 당 후보들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만, 이렇게 해서 언더독 효과를 노릴 수 있잖아요. 그건. 근데 그게 아니라 뒤 얘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거예요. 5% 정도로 패배할 건데, 자, 20, 30대 표로 얻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 잘 들으면 이길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 뒤지고 있거든. 후보들한테 한 얘기였어요. 유권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후보들한테, 자, 지금 당신들 아무리 그래, 열심히 해봤자 5% 뒤지고 있어. 근데 2030의 그 표심을 내가 갖고 있거든. 나한테 잘 보이고 내 말대로 해. 이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4.7 재보선 때는 2대남, 소위 20대의 표를 좀 얻었는데, 여성표는 다 떨어져 나갔고, 지금은 그 여성표의 지지율, 여성의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한 15 내지 20%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만큼 오히려 떨어져 나간 거예요. 2대녀는 다 또 돌아섰고, 근데 지금 30대, 40대 여성들까지도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도 입당을 그렇게 나홀로 입당을 한 것도 조금 비판을 받을 만한 또 사안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이후 정진석 의원, 윤석열 측의 뭐 자장 비슷하죠. 네네. 그분이 또 뭐 고등어와 멸치 그리고 돌고래 이렇게 비유해서 다른 후보들을 폄하한 거, 이것도 부적절한 언행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아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무슨 아쿠아리움 정당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준석 대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음모론 비슷한 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승민을 넣친다는 하는 얘기도 나오고,
특히 오세훈 시장의 차출론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도리어 이준석 대표를 좀 두둔했었어요. 다른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왜냐하면 야 이게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그럼요. 그리고 또 계속 이준석 대표 측에 또 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말 좀 줄여라. 이 당 대표는 여백이다. 여백. 즉 아무리 뭐가 못더라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무리하게 입당을 한 거 딱 기자들이 물으면 급했나 봅니다. 허허허 한마디 하면 그 허허허에 점점점에 많은 의미가 또 함축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자들이 알아서 또 저런 의미를 부여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 막 다다다다다 해버리면 어른스럽지가 않잖아요. 어른스럽다는 건 자리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두둔할 수밖에 없는 게 임계치를 넘어섰거든요. 이미. 근데 임계치를 넘어선 게 저는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딱 봤을 때 제가 임계치가 넘어섰다는 건 뭐 원희룡 지사를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대립관계 여기까지는 윤 총장이 그렇게 좀 무시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원희룡 지사까지 저렇게 대립각을 하는 거 보면 아니 무차별로 전부 다 하고 모두각이라니까요. 그렇죠. 딱 대립각을 안 세우는 사람을 이렇게 은근히 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지금 대립각을 안 세우는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 하나죠. 몇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뭐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뭐 대상도 되지도 않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뭐 무슨 행사다 뭐다 다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가 유승민 게 아닙니까? 유승민 기지죠. 뭐 박근혜 기지지만 유승민 쪽으로 가고 정치를 같이 한 사람이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탈당해서 유승민하고 정치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아니 윤석열 총장이나 이 후보들한테 비판할 때마다 오세훈 지난번에 시장 이긴 거 봐라. 그걸 꼭 예를 들어요. 근데 그게 왜 또 부적절하냐면 본인이 그 캠프에서 저기였잖아요. 담당이었잖아요. SNS 담당. 예, SNS 본부장. 예, 내가 그거 했기 때문에 다 이겼다라는 의미로 들리다가 지금은 아니 그렇게 오세훈 시장 자꾸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저런 잡음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역시 정치든 무슨 일이든 경험과 경륜도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이고, 어제도 김기현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또 뭐 박진 의원, 지금 그분도 후보 아닙니까? 예, 예. 원희룡 전 지사,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얘기를 지금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내가 이게 4.7 재보선처럼 딱 원팀으로 이렇게 화합을 해도 내년 대선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이래가지고 4.7 재보선의 압도적 분위기도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자기는 정말 급이 다르죠. 아니, 그야말로 여우가, 사자 흉내 낸다고 전 동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딱 하는 모양은 여우가 사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사자처럼 지저대고 사자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걱정인 것은 아주 살얼음판이거든요. 경선이라는 건. 어떻게 경선의 가장 최악이 분당 아닙니까? 분당한다거나, 이 잡음으로, 예전에 친이 친박처럼 후유증이 수년간, 계속 되풀이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그런 리스크들을 제거해야 될 당사자가 도리어 그 리스크를 만든다면,
지금 비대위 얘기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비대위 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자기를 딱 이렇게 그 지지하는 그런 최고위원들 또는 중진들이 사실 그걸 커버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를 다 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누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그래 저기 뭐 최고위 같은 데서 옹호하려는 그런 최고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자초했다는 겁니다. 자초. 그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것 같은데요. 지금도 경준위에서 만들었다는 일정을 보면은 18, 25일 후보 토론회를 하는 거고 23일에 이제 선관위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일에서 31일 접수를 받고 9월 1일에서 5일 또 당내 검증단 김진태 전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검증단 이것도 또 말이 많아요. 왜 검증을 스스로 오냐. 어차피 후보들 간의 경선 과정에서 그런 검증이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도 문제고 무슨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 또 그것도 논란의 소지를 대고 오히려 저쪽한테 민주당한테 무슨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9월 6일 또 봉사 뭐 이벤트 행사를 갖는다고 9월 7일 날 비전 발표회를 갖고 그리고 9월 9일 10일 또 선관위가 압박 면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압박 면접을. 그리고 12일 날은 또 후보들 모아서 토크쇼를 하고 13, 14일에 이제 컷오프를 위한 1차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 해갖고 15일 날 발표한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후보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다 없애버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네. 자율권을 주고 선관위나 이런 데서는 후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래갖고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기들을 위한 행사만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후보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 자원봉사 기억하시죠? 자원봉사 봤더니 그림에 이준석 대표가 중앙에 늘 있어요. 보면 이준석 대표가 왜 경선 후보들하고 꼭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경선 준비가 마련한 자리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경선 준비위원장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나서서 늘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거 한 장면을 보더라도 지금 이 컷오프 또는 그 마지막 이 모든 어떤 일정까지 당대표가 모두 다 나를 따라라 하고 자기 중심에 사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오고 그 멘트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는 사실 뒤에서 공중전을 해줘야죠. 뒤에서 지금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있죠. 그거 그 사람 지금 이준석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마저도 그거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김영철, 김여정이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또는 간첩단 사건 이렇게 굵직한 사건들이 터진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공중전을 벌여주고 나를 따라라 해야 되는데 당내 지금 들쑤시는 거 그리고 다 자기 경선 후보들이랑 사진 찍히는 거에 몰두한다?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과는 전혀 싸우지 않고 거기는 늘 그냥 손잡고 악수하고 송영길하고 케미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슨 야당 대표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더 문제는 여권의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물론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와의 케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난번 그 치맥회동 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 뭐 이준석 대표 간의 케미가 좀 맞는 듯이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 입당 이후로는 계속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갈등을 빚을 일도 아닌데 이준석 대표가 사사건건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나가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이쪽도 감정이 상할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준석 대표와 대권 후보 간에 케미가 맞을 것인지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대책이 그런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위에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또 당 중진들도 좀 목소리를 높여야 돼서 현재 어떤 당의 이런 흐름으로는 사실 경선도 제대로 치러낼 수 없는 게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정말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좀 바뀌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당의 어떤 비상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저는 이준석 대표를 사실 응원하는 어떤 입장이었지만 최근의 행보를 지켜보건대 이건 정말 당의 디딤돌이 아니라 당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걱정이 정말 태산입니다. 그래서 23일 선관위가 발족되면은 모든 것은 선관위 중심으로 네. 이 경선 과정을 관장을 해야지. 그렇죠. 그게 이준석 대표가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기가 그 중심에 서려고 했다가는 이 경선이 흥행은커녕 완전히 폭망하는 사태가 되고 쪽박입니다. 쪽박. 그 이후에 대권 후보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그 대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갖고 원팀이 돼갖고 지난 4.7 재보선처럼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